정말 근사한 안과. 오늘은 눈 다래끼, 콩 다래끼, 눈꺼풀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과 전문의 의학박사 정근입니다. 눈 다래끼, 콩 다래끼, 이 말이 참 우리 이상하죠. 눈꺼풀 암, 이게 다래끼예요.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다래끼. 입구가 좁고 소쿠리처럼 생긴 이 부분이 다래끼인 거예요. 순수 우리말입니다. 일본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입구가 좁고 바닥이 넓어서 눈꺼풀 안에 이렇게 염증 주머니가 볼록하게 들어있다고 해서 이런 소쿠리 같은 다래끼를 담아대서 눈꺼풀에 있는 다래끼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순수 우리말입니다. 다래끼. 자, 다래끼가 생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속눈썹을 뽑아서 종이로 또 고이 싸서 돌무덤을 만들어서 안에 넣고 누군가 발로 차면은 발로 찬 사람이 다래끼가 옮겨간다고 그렇게 있었죠. 그래서 다래끼가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지리산 밑에서 자라던데 버스가 하루에 한 대 오는 거예요. 그 다래끼가 생겼어요. 그 눈썹을 뽑아서 낮에 오는 그 버스 지나가는 발통 자리에 있는 도로에 돌무덤을 만들어 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버스에 지나가는 그분들이 다 다래끼 다 걸리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어릴 적에 우리가 놀았던 그런 다래끼의 모습, 그죠? 그래서 다래끼, 속눈썹을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러면서 고름이 뽑혀 놓으면서 자연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다래끼는. 다래끼를 볼 때 눈꺼풀이 생기는 거야. 눈꺼풀에. 눈꺼풀이 이렇게 피부층부터 있고, 그 다음에 근육층이 있고, 그 눈꺼풀 판이 있고, 이렇게 결막이 있고, 이렇게 4개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층으로. 백인들은 쌍꺼풀이 있으면서 이렇게 쌍꺼풀 주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백인들은 쌍꺼풀 주름이. 한국인들은 쌍꺼풀 주름이 없어요. 그래서 피부층, 그 다음에 근육층, 눈꺼풀 판층, 결막층 이렇게 4가지 층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쌍꺼풀 주름이 없는 거죠. 동양인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래끼는 어디에 생긴다 했죠? 눈꺼풀에 생깁니다. 눈꺼풀. 눈꺼풀은 어느 기능이죠? 눈 보호하는 헬멧과 같은 역할이다. 헬멧. 눈을 돌이 오거나 이물질이 오면은 눈을 칵 감으면은 눈을 보호하죠. 헬멧과 같은 역할. 외부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창문이다. 눈으로 들어가는 강선의 양을 조절하게 되죠. 실눈을 뜨거나 할 때. 또 안구 표면에 눈물을 분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눈 깜빡이 이렇게. 눈꺼풀은 눈을 보호하는 기능을 있습니다. 눈꺼풀의 분비샘은 마이봄샘, 짜이스샘, 기타 여러 눈꺼풀에 눈물 성분이나 많은 지방을 분비하는 샘들이 많아요. 샘에 물이 나오죠. 샘물에. 그 샘에서 이러한 지방도 나오기도 하고 마이봄샘은 지방이 나오는 기름이 나오는 샘이에요. 그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배열이 돼서 지방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기름이 나와서 눈에 지방 성분을 기름 성분을 해서 눈물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이봄샘, 짜이스샘, 눈꺼풀에도 우리 몸에 기름이 나오거나 눈물이 나오거나 또 무쿠스, 점액물질이 나오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나오는 샘들이 많습니다. 쌍꺼풀은 서양인들 쌍꺼풀을 한번 볼까요? 해부학을 해놨는데 서양인들 쌍꺼풀은 이렇게 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기에서 눈꺼풀을 당겼다가 올려주니까 눈꺼풀이 생기는 거예요. 서양인. 동양인들은 이 막이 없어요. 그래서 동양인들은 단꺼풀이다. 서양인들은 쌍꺼풀이다. 눈꺼풀 올림의 힘줄이 피부 쪽에 부착돼 생기는 것이 쌍꺼풀입니다.
자, 다래끼 원인 종류를 보면은 겉다래끼, 밖에 다래끼가 있어요. 그리고 속에 다래끼 안에 생기죠, 노랗게. 그리고 콩알처럼 생긴 콩다래끼.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겉다래끼와 속다래끼 두 개 있죠. 이거는 세균 감염이에요. 세균이 들어온 거예요. 박테리아. 콩다래끼는 이 세균이 아니고 그냥 염증 반응이에요. 염증. 세균이 들어오는 자체의 염증. 그죠? 감염은 뭐예요? 손을 통해서 세균이 들어온 것이 감염이다. 그러면 세균은 포도알처럼 생긴 알이 있어요. 포도처럼 생긴 균이 박테리아입니다. 세균. 그래서 급성 한홍성 염증은 눈꺼풀이 분비샘에 생기는데요. 예방은 어떻게 할까요? 눈에 손을 대지 말자. 그죠? 손에 있는 세균이 눈에 들어가서 세균을 일으키게 됩니다. 감염을. 그죠? 그래서 바깥다래끼는 이렇게 짜이스샘, 몰샘, 안다래끼는 마이봄샘, 이 마이봄샘이 이 안쪽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생기는 것입니다. 바깥다래끼, 밖에 다래끼가 볼로가 솟아있죠. 이거는 안에 생긴 안다래끼. 이렇게 바깥다래끼, 속 안다래끼, 그리고 콩. 이거는 감염이 아니고 염증입니다. 염증. 다래끼가 누구한테 잘 생길까요? 어른들한테 잘 생깁니다. 아이들보다. 특히 20대 이하의 여성에게 화장할 때 눈에 손을 대어서 감염이 생겨서 다래끼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잘 생길까요? 기름샘 농도가 많아서 감염이 잘 일어나는데 한 번 이상 다래끼가 났던 사람들 잘 생기죠. 충치가 있는 사람들, 여드름, 비듬, 당뇨병, 지루성 피부염, 고지혈증 이런 분들이 다래끼가 잘 생깁니다. 다래끼 아이고 얼마나 아파요. 그죠? 바깥다래끼 이렇게 바깥에 고름이 차서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빨갛게 부어오르다가 가렵다가 소양감이 있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아픕니다. 누르면 아파요. 그럴 때 이 결절은 4일 내지 5일이 지나면은 통증이 감소되고 농양이 많아요. 고름이 차는 거죠. 고름이 이렇게 저절로 터지면서 고름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 터뜨려주면 더 빨리 배출이 되게 되겠죠. 이 눈꺼풀 바깥쪽에 있으니까 피부에 있으니까 수평으로 절개를 하면은 고름이 나오게 되죠. 속눈썹 뿌리로 감염이 확대돼서 다발성으로 발생하시는 자주 또 재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깥다래끼가. 자, 병원에 와야 할 경우의 다래끼를 한번 볼까요? 다래끼가 1, 2주가 지나면 자연 치료가 된다 했죠. 안과에 와야 할 경우 눈이 많이 부어오른다. 그러면은 그 감염이죠. 감염이 눈꺼풀 전체로 퍼지게 되면은 봉화지겸이나 세균이 번지는 경우예요. 또 다래끼 덩어리에서 피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또 암이라든지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 점점 다래끼가 통증이 부종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또 눈꺼풀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 눈꺼풀이 뜨거워지는 경우, 그리고 평소보다 또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가 되겠죠. 발열, 또 오한 이럴 때는 안과에 와야 되고 대부분 자연적으로 터지게 됩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터지기 전에 병원에 와서 고름을 제거를 하면 더 빨리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바깥다래끼 치료를 보면 다래끼 경은 대부분 좋아진다 했죠. 피부로 잦은 배롱이 됩니다. 고름이 나오죠. 냉찜질 해야 될까요? 온찜질 해야 될까요? 온찜질. 따뜻한 물수건으로 10분간 하루에 3회 정도 찜질을 하면 또 녹차물을 사용하면 더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녹차에 있는 황산화제가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게 되죠. 그때 수건은 어떻게 할까요? 전자레인지에 30초간 데우면 43도 온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따뜻한 온찜질을 하게 될 때는 혈액이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그러면 혈액이 순환이 원활해지는 건 무슨 말일까요? 백혈구가 이동을 해서 통증을 줄여줍니다. 백혈구는 세균이 들어오니까 백혈구 가서 세균을 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려움증도 감소됩니다. 그리고 염증이 있으면은 항생제 눈윤고를 바르면은 감염을 막아주기도 하죠. 눈꺼풀을 또 닦아주기도 하고 지저분한 것을
약간 묻혀서 손수건에 묻혀서 닦아준다. 약국에 가면은 또 눈꺼풀 전용 티슈, 소독된 티슈가 있어요. 이것을 사용하면 좀 더 안전합니다. 수술은 눈꺼풀 태와 수평으로 이렇게 절개를 합니다. 눈꺼풀 바깥쪽이니까 수직으로 절개하면 흉터 생기겠죠. 눈꺼풀 바깥 다래끼는 수평으로 절개를 해서 배롱, 고름을 빼줍니다. 자, 쏙 다래끼를 볼까요? 쏙 다래끼는 눈 안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눈 안에. 고름이 차 있어요. 잘 익었다고 합니다. 잘 익은 부분은 주사 바늘만 가지고도 탁 터뜨려주면 고름이 밖으로 배출되죠. 깊은 곳에 생기죠. 노란 농양점이. 콩다래끼와 좀 유사하지만은 확실히 표시가 납니다. 그 안쪽으로 눈꺼풀 안쪽은 수평으로 안 하고 수직으로 잘라주면 돼요. 수직으로 마이범 선이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잘라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수직으로 해서 고름을 배농을 시키는 거죠. 수직. 쏙 다래끼는 나중에 심할 때는 배농을 수술해서 수직으로 절개를 한다. 다래끼 예방법이 있어요. 예방법은 뭘까요? 몸의 영양 상태를 좋게 하라. 우리 몸의 면역이 증가되면 병이 모든 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 역시 똑같아요. 몸의 영양 상태, 영양제도 섭취를 하면 좋겠죠. 피로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죠. 잠을 많이 자는 것이 좋겠죠. 눈을 건강하게. 눈에 손을 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눈에 질병이 생기는 사람들은 손을 눈에 자꾸 비비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손을 비비지 말 것.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숙면. 잠을 많이 자면 좋습니다. 손을 잘 흐르는 물에 손을 잘 씻어주는 것이 눈의 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콩다래끼는 세균 감염이 아니라 염증입니다. 염증. 감염과 염증은 뭘 다를까요? 감염은 세균입니다. 세균. 염증은 세균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우리 몸이 반응해서 생기는 것이 염증이거든요. 콩다래끼는 감염이 아닌 염증입니다. 저절로 생기는 우리 몸의 변화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콩다래끼는 저절로 유가족성 염증이라고 비감염 만성입니다. 그 조직 내의 눈꺼풀 안에 생기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샘의 분비물, 개사 조직들이 있으니까 수술로서 그냥 고름 짜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큐레티지를 끌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콩다래끼도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올 수가 있으면서 다래끼처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빨갛게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는 또 항생제를 복용을 해야 되죠. 그럼 콩다래끼는 세균 감염이 아니고 염증이니까 항생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콩다래끼. 눈꺼풀 피부 밑에 이렇게 파달처럼 단단한 결절이 있죠. 이렇게 콩다래끼. 이거는 세균 감염이 아니고 염증이랬죠. 다래끼는 눈 안에 이렇게 노랗게 고름이 차 있습니다. 고름이 차 있는 것은 백혈구에서 세균이 잡아먹혀서 그리고 그 백혈구와 함께 세균들이 뭉친 덩어리가 고름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콩다래끼는 염증이다. 그죠? 쏙 다래끼는 세균 감염이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콩다래끼는 유가족성 염증입니다. 염증. 그죠? 이렇게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둘 다 콩다래끼도 수술해서 제거를 합니다. 수평으로 제거를 하게 되겠죠. 바깥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다래끼도 이렇게 수술해서 절개를 해서 고름을 빼야 됩니다. 자, 콩다래끼는 급성 염증기에는 온 찜질이 피지 분비를 유도해서 좋습니다. 그죠? 만성 콩다래끼나 만성 낭종에서 이렇게 온 찜질을 하고 수술할 때는 눈 안에 있으니까 눈 안에는
수직으로 절개를 하는 거예요. 직각 절개로. 그죠? 그 아래에 보면은 많은 개사 조직들, 지방 물질을 끌어내 줍니다. 큐레테질에서 작은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이 기구가 있어요. 뺑 돌려서 다 뽑아내면 시원하게 뽑혀 나옵니다. 그 수술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플까 싶어서. 그럴 때는 스테로이드로 국소 주사를 하면은 줄어들기도 합니다만은 제일 편한 방법은 그냥 절개를 해서 다 빼어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죠. 근데 이거는 미용상 문제가 있지 다른 문제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또 재발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콩다래끼를 수술했는데 또 생겼다. 또 했는데 또 생겼다. 이럴 때는 피지샘 암 중에 악성 종양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콩다래끼를 제거를 했는데 또 생겼다. 그리고 재발했다 하면은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눈꺼풀에 생긴 암이라 생각해야 되겠죠. 암. 그죠? 이렇게 암 덩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눈꺼풀에도 암이 생겼냐? 눈꺼풀 역시 피부 조직이고 연부 조직이니까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암이 생기더라도 크게 위험하거나 생명에 지장을 주는 암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수술 받으셔도 됩니다. 자, 마이봄샘의 기능 부전이 있어요. 마이봄샘은 이 눈꺼풀에 30개 내지 40개의 샘이 있어요. 아래쪽에도 20개 내지 30개의 샘이 있는데 일렬배열돼서 이렇게 눈꺼풀에 일렬로 쭉 이렇게 있습니다. 짜면 이렇게 누렇게 끈적끈적한 치약과 같은 그런 지방 분비물이 나오기도 해요. 그죠? 이게 마이봄샘에서 나오는 지방 성분이죠. 기름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름 성분이 지방 오일층이 나옵니다. 오일층. 이렇게 눈물이 있으면은 눈물이 점액층, 수성층, 물, 눈꺼풀 바깥쪽에 지방층, 지방층이 있어서 눈꺼풀이 밖으로 증발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지방에 기름이 있으니까 이 기름을 만드는 것이 어디냐? 마이봄샘에서 나옵니다. 마이봄샘. 이렇게 이 부분에서 기름이 나와서 눈물을 보호해주는 역할. 그죠? 이 부분이 마이봄샘의 기능이다. 이 지방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치즈처럼 나오죠. 짜줘야 됩니다. 안 짜주면은 기름이 잘 나오진 않아서 눈물층을 잘 만들어주지 못하죠. 그래서 마이봄샘의 기능은 지방 오일층을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눈꺼풀에도 종양, 악성 종양이 아닌 양성 종양이 있어요. 수술로서 절개해서 떼어주고 이 부분에는 사마귀, 유두종, 모반, 정같이 생긴 그런 것도 있어요. 전기로서 찢어주면 쉽게 또 제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눈꺼풀에도 양성 종양이 있는데요. 온몸에 종양이 생기는데 양성 종양은 아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서 중년 여성의 안쪽 눈 위에 부분이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황색 판종이 있습니다. 황색 판종. 이는 또 무엇인가 파리가 하나 붙은 것처럼 그래요. 그죠? 이런 데는 지방대사의 이상이 생겨서 생긴 것이다. 미용수술로 이렇게 절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절개로. 잘라내고 봉합을 해주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황색 판종이 있대서 이것도 악성 종양이 아니고 양성 종양의 일종이다. 그래서 절개를 해서 봉합을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 내 눈꺼풀 안쪽에 황색으로 된 판이 있다. 황색 판종. 그럼 악성 종양이 있어요. 악성 종양. 악성 종양은 우리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눈꺼풀의 악성 종양은 생명에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바닥 세포 암종이 서양인들한테 많아요. 암은 모양이 어떨까요? 굉장히 보기가 무서워요. 불규칙해요. 이렇게 움푹 파여 있고 이게 눈꺼풀 암 보세요. 움푹 파이죠. 이렇게 조직 자체가 전체적으로 불균형하게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은 눈꺼풀에 암이 있구나. 눈꺼풀을 전체를 수술해서 잘라줘야 됩니다.
그 피부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인과 동양인은 이렇게 바닥 세포 암종, 피지샘 암종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이 있고, 햇빛을 많이 쓰는 노인들한테는 평평세포 암종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악성 종양은 콩다래끼와 오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재발하는 콩다래끼를 수술했는데 또 재발하고 또 수술했는데 또 생기고 하면은 암으로 생각해서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 검사 세포에서 악성암이 나오면은 눈꺼풀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을 해야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다래끼가 전염이 될까요? 다래끼 전염 안 됩니다. 다래끼가 난 눈을 비비면은 눈을 비빌 때 다래끼리 세균 감염이죠. 손에 묻어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안전하죠. 다래끼 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눈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안과 의사들은 눈에 손 안 댑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들이 많은 눈의 환자들을 만지지만은 본인이 눈에 병이 안 생기는 것은 손을 잘 씻는다. 눈에 손을 대지 않는다. 원칙입니다. 원칙 1번. 그죠? 다래끼가 자주 재발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분들이 가끔씩 오세요.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생깁니다. 노란 고름이 생기는 거 보기도 참 난감해요. 그죠? 그럼 일부러 시간이 지나면 자연치료인데 일부러 자극해서 터뜨립니다. 그러면 터뜨리면서 손톱에 있는 세균이 들어와서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2차로. 그죠? 그러면 세균 감염이 2차로 발생하면 머리 안에까지 눈에 세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 안에까지. 그러면은 뇌로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뇌로 감염이. 그죠? 그래서 자주 재발하는 다래끼의 예방 원칙은 손을 자주 씻으라. 눈에 손 만지지 않는다. 그죠? 눈 비비는 습관을 피해야 된다. 렌즈와 눈 화장을 착용을 피해야 됩니다. 렌즈, 눈 화장도 줄이는 좋겠죠. 제일 중요한 건가요? 절대 휴식, 수면, 비타민, 면역력을 증가를 시켜라. 이게 다 예방이 다 나와 있네, 그죠? 이렇게 음식도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좀 하고 잘 먹고 또 채소도 먹고 이렇게 비타민도 드시고 이렇게 눈 다래끼 예방 방법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근 원장은 안과 의사가 사시면 되는데 눈 건강을 어떻게 지킵니까? 다 많이 물어봅니다. 안과 의사의 답이 가장 정확하겠죠. 물론 저희들은 그 환자들이 물어볼 때 답을 해드립니다. 그럼 제가 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당근을 많이 좋아합니다. 당근. 저녁에 집에 가서 당근을 먹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망막에 영양 공급시키는 것에 가장 좋은 게 블루베리예요. 시금치. 비타민도 많고 좋아요. 결명자. 우리 동의보감을 통해서도 그렇고 결명자가 눈에 참 좋죠. 고등어, 신선한 고등어. 그리고 저는 밖에 나갈 때 안경을 꼭, 물론 안경 안 쓸 수는 없지만 쓰고 모자도 씁니다. 모자. 그리고 손을 자주 씻습니다. 그죠? 안과 의사들 보세요. 하루 종일 손 씻어요. 근데 환자 한 명을 보고 손을 꼭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환자를 통해서 또 내 손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일을 하고 나면 항상 손을 잘 씻고, 씻을 때 어떻게 씻을까요?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다. 손잡이를 다시 틀면은, 다시 누르면은, 다시 또 묻잖아요. 그래서 손잡이도 씻고, 손잡이를 통해서 다시 재감염 안 되도록 손잡이를 잘 씻어야 됩니다. 자, 그럼 눈이 가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물어봐요. 이렇게 비빌까요? 근데 굉장히 안과 의사도 가벼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비빕니다. 이렇게 손등으로. 그죠? 손등으로 안 비비는 것이 좋고요. 너무 힘들면 손등으로 한번 비비주면 되겠죠. 자, 물을 많이 먹어라. 우리 몸의 면역을 증가시키는 데는 물이 좋습니다. 커피도 면역을 증가시키는 데는 좋다고 되어 있죠. 하루에 3잔 반. 그리고 이 20세 이하의 여성한테서 콘택트 렌즈 때문에 눈에 병이 많이 생겨요.
세균 감염이라든지 눈꺼풀 염증, 다래끼, 그래서 콘택트 렌즈를 소독을 철저하게 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눈 화장 진하게 하면요, 눈 화장하다가 눈에 각막이 부어서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눈 화장을 최소로 줄이기, 적게 하기. 그리고 현대병이죠. 컴퓨터 많이 하는 분들 많아요. 주무시기 전까지 스마트폰 보면서 스마트폰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좀 떼어놓고 사십시오. 그리고 컴퓨터 작업은 50분 하고 꼭 5분 쉬도록, 주무시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 복용을 꼭 하십시오. 영양제가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는데 젊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은 이 영양제를 아침마다 꼭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사들 영양제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의사들 대부분 다 먹습니다. 의사들이 시키는 거는 하자, 술은 먹지 말자. 그죠? 눈 불편하면 어떻게 할까요? 즉시 안과로 오십시오. 이게 나와 있는 선글라스를 꼭 끼고 모자를 쓰고 시금치, 당근도 무슨 당근이 좋을까요? 자주색 당근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주색 양파가도 요새 또 나오더라고요. 블루베리가 무슨 색이죠? 자주색이죠. 자주색이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서 눈이 망막에 좋습니다. 눈을 이렇게 꼭 눌러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눈을 꼭 눌러주면 안 좋습니다. 눈에는 되도록이면 눈에 접촉을 안 한 것이 좋아요. 눈은 그냥 그대로. 눈에 또 다른 안약을 많이 넣으면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눈에는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눈을 씻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돗물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절대 안 좋습니다. 눈을 씻는 분들은 눈 안에 있는 좋은 눈물 성분이나 면역 성분, 이뮤노글로불린, 항염증제, 모든 눈의 보호 성분들이 눈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성분들을 눈으로 씻어버리면 눈 보호 성분이 그냥 없어지게 되죠. 안 좋죠, 그죠? 그래서 눈을 손을 대지 말자, 눈을 누르지 말자, 그리고 눈에 물을 씻지 말자. 자연 있는 그대로 눈을 보호를 하면 좋아요. 제일 오른쪽 밑에는 뭐죠? 결명자죠, 결명자. 결명자를 보리차와 같이 끓여서 드시면 눈에 좋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성분이 있죠. 블루베리 성분은 저는 집에서 항상 저녁에 블루베리를 저녁에 집에서 먹습니다. 블루베리 성분은 지금은 생과일도 좋아요. 냉동 블루베리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가식 그리고 편식 그런 부분을 피하고 눈에 좋은 음식, 전신 천량 안구 900량, 특히 그 중에 무엇이 제일 좋다 했죠? 안과 의사 40년 안과 의사가 말하는 건 블루베리입니다. 당근도 좋아요. 그래서 전신 천량 안구 900량, 눈 다래끼가 생길 때는 즉시 안과에 가서 수술해서 그리고 고름을 빼내거나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다른 2차 감염을 막거나 그리고 머리 안에 들어가는 세균 감염을 또 예방해 주기도 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눈 다래끼가 아주 간단한 질환인데요. 간단한 질환 때문에 또 큰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눈 다래끼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눈 다래끼와 같이 작은 것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하면은 우리 몸 전체에 면역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다래끼도 피로, 눈의 피로도 그리고 수면, 잠을 많이 못 잤을 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신 천량, 우리 몸이 천량이면은 눈은 900량입니다. 그 중에 눈 다래끼도 큰 병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잘 적응하고 치료받은 것이 좋습니다. 40년 안과 의사 정근입니다. 감사합니다.